태평천국 흥망의 핵심 여인 홍성교. 홍수전의 아버지 홍국유는 여러 부인을 두었기 때문에 홍수전과 홍성교는 배다른 남매였다. 홍수전의 여동생 홍성교는 어릴 때부터 검술을 연마하여 뛰어난 무예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랑극단에서 자신의 무예를 펼치며 생업을 유지하다가 지주인 소조기를 알게 되어 결혼한다. 이후 남편과 함께 배다른 오빠가 교주로 있는 배상제회에 가입한다. 홍성교는 부침성이 좋고 적극적인 성격인데다 미모가 출중하여 주변의 유력자들을 배상제회에 가입토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뛰어난 용모를 활용하여 주점이나 다루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어 오빠인 홍수전을 도왔다. 이렇게 바깥으로 돌던 홍성교는 그 지역의 지주였던 양사룡과 바람이 난다. 어느 날 남편 소조기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홍성교와 양사룡이 정사를 벌이는 것을 목격한다. 소조기는 화가 났지만 그녀가 교주의 여동생인데다 양사룡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양사룡은 불륜을 저지르다 걸린 날에야 홍성교가 홍수전의 여동생인 걸 알게 되었다. 난감한 처지에 빠진 세 사람은 교주 홍수전에게 이 일에 대한 재판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홍수전은 양사룡이 소조기에게 사죄하고 소조기는 그를 용서하도록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양사룡은 자연스럽게 배상제회에 가입하게 된다. 양사룡은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으므로 홍수전은 그를 중시하였다. 양사룡은 홍수전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양수청으로 개명하였다. 그는 동왕이 되어 배상제회의 2인자가 된다. 태평천국군이 금전에서 봉기를 일으키자 홍성교는 여인으로 구성된 소총부대의 지휘자가 되어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운다. 그 이전부터 그녀는 천부의 여섯째 딸로 여겨져 여신도들 사이에 영향력이 매우 컸다. 홍수전이 남자는 풍운산을 본받고 여자는 홍성교를 본바다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녀는 태평천국 여성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된다. 이렇게 태평천국 내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그녀에게 큰 병고가 닥친다. 태평천국이 장사성을 공격할 때 서왕 소조기가 사망한 것이다. 홍성교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혼자 서왕부에 거주했다. 혼자 지내던 홍성교는 서양의술을 배워 주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기도 한다. 원래 홍성교와 불륜관계였던 양수청은 홀로 된 홍성교를 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전쟁 중이라 둘이 만나기가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청경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자 양수청은 서왕부에 홀로 기거하는 홍성교에게 자신의 간절한 애정을 드러낸다. 홍성교는 청경 내의 유명한 의사였으므로 진료를 이유로 동왕부로 자주 불러들였다. 홍성교와 양수청의 관계가 다시 뜨거워지자 주변에서 말이 많았다. 홍수전은 7세인 동왕 양수청을 자기 사람으로 삼기 위해 둘의 사이를 인정하는 교지를 내린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홍성교와 양수청이 곧 결혼할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긴다. 태평천국에서는 여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여 여자들을 관리로 임명하였는데 이를 위해 여자들에게도 과거 시험을 보게 하였다. 여자 관리를 뽑기 위한 첫 번째 과거 시험에서 부선상이라는 여인이 장원급제하였다. 이 여인은 총명할 뿐더러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게다가 홍성교에 비해 젊고 상냥했다. 부선상이 동왕부에서 양수청의 비서 역할을 하다 보니 양수청은 점점 부선상에게 마음이 동했다. 이로 인해 홍성교와는 차츰 멀어지게 된다. 홍성교는 두 사람 사이를 시샘하여 회방 놓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양수청에 대한 홍성교의 사랑은 갈수록 지독한 증오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때 양수청은 홍성교에게만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홍수전 이하 많은 태평천국 왕들과 장군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홍성교는 오빠인 홍수전에게 계속 양수청을 비방하고 그의 권력을 빼앗도록 독촉했다. 처음에는 여동생의 말을 듣지 않던 천황 홍수전도 양수청이 자신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자 결국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홍수전은 북왕 위창위에게 밀서를 보내 동왕 양수청과 그 일파를 죽이도록 명령한다. 홍성교는 양수청을 설득해 청경으로 귀환한 북왕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도록 제안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양수청은 오랜만에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홍성교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를 기꺼이 승낙한다. 동왕부에서 베풀어진 환영연회에는 청경의 모든 태평천국 장수들이 모였다. 뇌한영, 나경수, 진일강, 위창희 등은 사전에 모의하여 동왕부의 사방의 병사들을 매복시켰다. 모두가 술을 마셔 흥이 돋구어지자 홍성교의 눈짓을 받은 위창희가 칼을 뽑아 양수청의 가슴을 찔렀다. 연회장이 혼란에 빠짐과 동시에 매복병사들이 동왕부로 쳐들어와서 동왕부의 호위무사들과 싸움을 시작한다. 기습을 당한 동왕부 무사들도 만만치 않아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은 하루 내내 끝나지 않았다. 결국 동왕부 세력이 패하여 동왕부는 불태워진다. 이때 청경성에 이름난 제녀이자 미녀로 이 사태를 벌어지게 한 장원급 제녀 부성산도 죽은 것으로 보인다. 동왕 양수청을 죽인 푸광 위창위는 피해 굶주린 듯 이광 석달계 집안을 죽이기 시작한다. 천황 홍수전은 자신의 명도 거역하고 날뛰는 푸광 위창위를 잡아 사지를 찢어 죽인다. 한편 내부 권력 투쟁에 질린 이광 석달계는 청경을 떠나버린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내분과 분열 속에서 태평천국 세력은 스스로 자멸한다. 1864년 7월 청나라 군대가 청경성을 함락시키던 날, 홍성교는 난민들 틈에 섞여서 상해로 빠져나가 나중에 서양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의사로 활동했다고 한다.